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밤 자정을 향해서 지금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특히 제가 직접 겪었던 상황을 이렇게 되돌이켜보면 맞아. 그날 한 하루만 더 그곳에 있었더라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만약 그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더라면 어떤 화를 당했을 텐데. 이런 경험들이요. 지나가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또 한편 드냐면요.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제가 위험한 일을 하거나 또 위험한 지역에 가 있었을 때 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를 보호하고 지켜줬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저녁 10시쯤 넘어서 대한민국에서는 비상계엄령이 발동이 되었었습니다. 자,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동원할 수 있는 군병력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정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숫자를 동원을 했고 또 실제 무장도 안 시키고 비상계엄을 하려고 그러면은 주말에 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객관적인 정황을 봤을 때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부터 또 이렇게 확인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전쟁을 막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가 어디냐면 도널드 트럼프는 정권을 임기에 인수받는 시점이었죠. 언제? 바로 2024년 12월 3일.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과연 그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우리는 이 순간에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중국인이 있었어요. 어디에? 미국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북한에 무기를 운반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드문 일이죠. 미국에 불법 체류했다는 얘기 뭘까요? 멕시코에서 뚫려있는 텍사스주 남쪽 국경을 돌파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잠입해서 가 있던 중국 안전부나 공안부나 군대의 총참모부 아니면 통일전선부 아니면 당대회 연락부와 같은 해외 공작원을 파견하는 그런 데 소속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요, SHENG, HUA, 그 다음에 WEN. 그래서, 성화웬,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 중국의 이 발음 표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발음이고요. 성화원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원. 이때 원은요, 그럴 문자, 문재인과 똑같은 그 문자를 중국 발음으로 원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만약에 으뜸 원자 같으면요, 위엔이라고 발음하고 또 근원 원자 같아도 위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도요, SHNG라는 성도요, 우리가 이룰 성자 같으면 정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무성하다 할 때, 번성하다 할 때 성자는 성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성 그러면요, 중국에서는 날생자, 우리가 생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한자 있죠, 날생자. 그거를 중국 발음으로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화는 화려할 화자 아니면 화할 화자, 뭐 꽃 화자를 쓸 수 있는데요. 남자니까 꽃 화자는 쓰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생화문,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이름 먼저 패밀리 네임 뒤로 붙이니까 생화원, 그래서 성화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자가 저지른 범죄가 만만치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마 얘기 못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난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뭐냐? 지금 이 나라에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가 국외 지역이지만 미국에서 일어났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아마 실제로 작전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측에서는 이날을 평일이지만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슨 김건희 여사가 무슨 어디서 점을 봤다는 동 이런 헛소리 날조하는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는데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실인 것으로 믿죠. 왜? 가짜 뉴스에 너무 숙련되다 보니까 개, 돼지들의 수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북한 괴뢰도당, 저것들은 국가도 아닙니다. 국제범죄단체이고 그리고 불법 사교 집단이면서 동시에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공산 독재 정권입니다. 저것들은 절대로 국가의 이름을 참칭한다고 해서 국가로 간주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얼빠진 바보 병신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결코 우리와 대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유엔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저것들은 나라라고 인정할 수 없는 국제 범죄 조직이고 테러 조직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연계된 자들은 전부 다 테러 조직원들로 간주해야 되고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배제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세계경찰기구인 인터폴의 국제범죄조직, 테러 조직의 일원으로 등재되어야 되고 당연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을 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은 절대로 채택을 안 하는 사법부입니다. 이 썩어 빠진 사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이것들은 그야말로 삼위일체가 된 사법부의 판사들이 말아먹어버린 대한민국의 가장 추악하고 냄새나는 썩은 조직임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에 여러분들 머리통 뒤통수에 유도탄이 꽂혔을 수도 있죠. 서울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머리통 위에 장사장포가 내리꽂혀서 여러분들의 두개골이 깨지면서 대부분 죽어나가는 아마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함부로 깝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깝친다고 얘기하는데 이 지금 사리 분별도 못하는 주제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중요한 정보기관에서 이러한 범죄자들을 잡아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까불어서야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살펴보니까요. 이 성화원이라고 하는 이 자는 미국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는데요. 2012년에 미국에 유학 비자로 입국을 했다 그럽니다. 벌써 얼마 됐죠? 13년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자 기간을 초과를 해서 계속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성화원이라고 하는 문재인과 같은 성씨를 쓰고 있는 이 자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에게, 즉 세계의 최악의 국제범죄 테러 집단에게 무기와 탄약, 전자제품을 밀반출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괴뢰도당이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 공격 준비용 물자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컨테이너에 이 물품을 은닉해서
북한으로 밀수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기사별로 핵심적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ABC 뉴스의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Helped North Korea obtain supplies to attack South Korea. 남한,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물자를 확보하는 것을 helped, 도왔다,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CNN의 보도 내용을 보면요. Prepare for an attack in a sophisticated scheme. sophisticated, 아주 정교한, 정제된, 정연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이런 아주 첨단의 계획, 불법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남한 공격용 계획에 prepare,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도록 도왔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다가 총기, 탄약, 전자제품을 조달하고 운반한 혐의가 지금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기사가 발표된 게 공교롭게도 2024년 12월 3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개임 선포일과 동일했죠. 자, 그러니까 CNN의 현지 기사 선고를 보면요. 4시 11분 오후입니다. 동부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냐면 한국 시간으로 12월 4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자, ABC 같은 경우는요. 6시 54분 오후 동부 시간으로 역시 한국은 12월 4일 새벽 조금 더 지난 시간이죠.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방수사국 FBI가 이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한 날이 12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미국의 정보 공작 단체에서는 이미 북한 괴뢰의 공격 준비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것이죠. 자,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북한 괴뢰가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미국 연방정부의 FBI, 연방수사국과 연방검찰의 공식 발표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즐거우십니까? 자, 두 번째로 미국 내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던 중국인이 북한과 공모해서 물자 밀반출을 시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건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와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불법 무기를 구매하고 밀반출하고 한다는 건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자는 뭐다? 공작원이었다. 에스피오나지, 스파이였다. 원래 소속은 제가 현재 지금 발표된 게 없어서 모르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뭐 몇 군데 안 됐죠. 중국 공안부, 중국 국가안전부, 또 군에 있는 총참모부, 아니면 당대 연락부, 아니면 공무원산에 있는 통일전선부, 통전부라 그러죠. 그 5개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자가 전자제품 더하기, 무기 더하기, 탄약해서 모조리 다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물자들이었다는 것이 이 미국 언론 ABC나 CNN에 명확하게 기사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표된 날, 그리고 이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한 날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시점과 일치가 돼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전쟁을 획책하고 전쟁을 도발할 위험성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자, 트럼프 형님이 올해 초에 이상하게도 뜬금없이 전쟁을 내가 막았다. 진짜 전쟁 날 뻔했고 내가 막았다. 이런 얘기가 6월 9일자로 좀 발표가 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했었던 중국의 공작원, 이럴 때는 중국 놈이라고 그래야 되겠지. 중국 공작원이 북한으로
전쟁 물자를 수송하려다가 잡혔어요. 돈 받았던 거, 물자 보낸 거, 이게 전부 다 북한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2025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쟁 준비용이라고 미국 FBI 연방수사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건 진짜 for the first time,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자, 한번 상세하게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미국 내에 이 소위 간첩 조직망들이 연결이 되었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명확하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자, 중국 사람이에요. 성화원, 이 하필이면 성씨도 문씨야. 이런 놈이 북한 괴뢰 평양의 지시를 받고 미국에서 총기와 탄약과 민감한 기술, 감시 장비 등등을 포함해서 이것을 조달해서 북한에 넘기는 거였어요. 자, 그 과정에서 200만 달러를 북한 측에서 송금을 했고, 명백한 이거는 공작비로, 작전 비용으로 북이 지급을 한 거겠죠. 자, 이것은 단순한 밀수가 아닙니다. 북쪽 아이들이 미국 내에서부터 군사작전용으로 물자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9mm라는 총알이 60만 발인가 그래요. 9mm가 못 가요. 며칠 전 천조국 파랭이 여사가 그 글록 19, 글록 19라는 권총을 갖다 이렇게 파지하면서 그 유튜브에 올린 것들 보신 분 있으세요? 그 천조국 파랭이가 쓰는 그런 글록 같은 권총에 쓰여질 수 있는 총알이 바로 9mm 탄입니다. 9mm라는 거는 이 직경이, 총알의 이 직경이 이게 9mm라는 뜻인데, 자, 그럼 9mm가 권총에만 쓸까요? 아니죠. 우리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쓰는 MP5라고 하는 총이 있어요. MP5. 이 MP5 같은 경우도 탄창이 한 40여 발 들어가는데요. 거기도 9mm 이 총알이 들어갑니다.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 뭐다? 9mm 총알을 갖고 남쪽에서 사고를 낸다. 누구를 죽인다. 근데 봤더니 현장에서 발견된 게 9mm 탄이다. 이거 남쪽 애들이 한 짓인데 이런 식으로 위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최근에 천조국 파랭이가 그 글록 19 총을 갖고 후퇴 전진을 하면서 짝깍하는 그 영상을 찍은 걸 보면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청소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저쪽 애들이 장난치니까 조심하라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요, 지금 단순한 밀수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작전을 하기 위한 물자 확보라는 거에 우리가 지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연방검사들이 그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공격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어요. 즉,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용 물자라고 하는 문구가 명시되었다는 것이죠. 자, 거기다 항공기 엔진, 군복, 항공기용 부품, 고성능 감시 장비 등등 이 모두가 다 한국에 대한 기습 공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물자를 리스트를 언급을 했고, 이것들을 미국으로부터 가져가려고 했던 겁니다. 전부 다 한국인들이 뭔가 도발 행위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이죠. 이거는 일반적인 밀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준전시 준비 단계로 봐야 됩니다. 때문에 주한미군을 비롯한 이 동북아시아, 일본에도 미군 기지가 7개인가 있죠. 지금 전부 다 미군은 데프콘 1, 지금 전쟁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알리지 않고 있죠. 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24년도 12월 달에 북쪽 아이들이 불법 체류가 있는 중국해를 통해서 탄약을 60만 발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고 이걸 직접 북에다 발송을 한다. 이거는 치밀한 작전 계획 속에서 도발을 하기 위한, 뭔가 봉기를 일으키기 위한, 뭔가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들의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4년 5월에는 총기 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2023년, 24년간에 이미 수차례 물자를 송달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5년에 1월 달에 체포가 된 것이죠. 자, 지금 6월 달입니다. 6월에 유죄가 인정되는 단계까지 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북한은 실전 준비 상태를 방불케 하는 그런 전시 체제 돌입에 들어갔고, 이것을 전면전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지전을 일으켜서 뭔가 남한 내에 누군가가 이 9mm 같은 총들을 써서 사람을 해치고 봉기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19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제2의 광주 사태를 회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끔찍한 내용 아닙니까? 자, 이런데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개돼지들이 너무 많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마구마구 짓거리죠. 한번 공산화가 돼서 죽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하고 보트피플이 돼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도 되고, 아니면 잡혀서 총알도 아까우니까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러한 참상을 겪어야만 알만한 민족이에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인구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북한 가서 살아야 돼요. 왜? 북한은 지금 인구가 2천만도 안 되거든. 북한 가서 북한의 경제를 좀 도와줘야 돼. 응?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남한의 인구를 좀 줄여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자, 지금 2023년 5월 달에 총기 부품, 또 총기류 일부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홍콩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남포항으로 가는 것이 시도가 된 것이죠. 자, 또 2023년 12월 달에 총기 선정용 부품, 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냉장 컨테이너 안에 위장으로 포장을 해서 발견이 됐었는데, 이미 북한으로 일부는 이미 출발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총기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2024년 9월 달에는 9mm 탄약 60만 발이 확정적으로 북한에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갔다는 얘기예요. 또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는 고성능 감시 장비, 휴대용 전자기기, 즉 감청과 탐지에 쓰여지는 이런 통신 장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구매가 완료됐어요. 북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일본은 북에 다 전달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타 북이 요청했던 항공기 엔진, 군복과 같은 전투 작전용 물자들이 북한이 요청한 목록에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뭘 갖다 깨달아야 될까요? 자, 결론적으로 이미 북한에 준비된 상태였던 물자들이 2023년 5월에서 12월에 이미 총기 부품이나 소형 총기류 일부 상당량이 북측에 발송이 완료되었거나 혹은 이미 출발 준비를 다 마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4년 9월 달에 9mm 실탄 60만 발은 북에 확실하게 도착했다. 이 사실은 미국 검찰도 발표를 했습니다. 또 24년 말까지 고성능 감시 장비와 통신기기, 전자전 지원 물자 등은 이미 일부가 전달이 완료가 되었다 그럽니다. 자, 지금 9mm 탄약 60만 발이 가장 명확하게 북쪽에 전달이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이외의 물자들도 이미 상당수가 북한 내부로 들어간 상태라는 것이 현재 수사 결과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자, 이게 왜 심각할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물건들이 미국으로부터
불법 체류가 있는 중국인을 통해서 북한으로 도입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들은 뭐 우리 같은 민족인데 뭐 가질 수도 있겠지, 이런 얼빠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탄약이 60만 발이 들어갔다. 그리고 총기 부품과 감시 장비, 통신기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다. 이건 전부 다 국지전을 일으키기 위한 도발용 물건들이고, 또 전면전을 대비한 물자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지금 북한 괴뢰가 요청한 리스트의 그 자체가 바로 한국 공격을 위한 준비용이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FBI와 미국 검찰 측에서 명시적으로 확인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한 제재 회피를 위한 밀수가 아닙니다. 실전 도발, 국지전 도발을 일으키기 위한 핵책이었다. 도발 준비 플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국민 여러분, 이번에 이 드러난 북한 아이들의 이런 밀수 형태를 보고서요, 우리가 이 미국에서도 보도하는 기사를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정부 라인, 중국 공산당 정부를 얘기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이런 공작 라인들이 북한의 공작 라인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지금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늘 중국 공산당은 북한 아이들 통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핵책하고 있어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면서 일찌감치 미국에 건너가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던 이 중국 아이를 이용한 것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불법적으로 미국에서 확보된 소위 거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지트란 얘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총기와 탄약을 갖다가 또 민감한 전자기기까지 포함해서 수입을 해서 북한에 수출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최종 목표가 바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기습 작전을 감행하기 위한 공격 수단이었다. 이거는 미국의 FBI, 또 국방수사국, DCIS 이런 데서 다 입증을 해주고 있죠. 자, 미국 DOD 국방부 안에는요, 이 DCIS가 있어요. 뭐냐면 The Defens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해서 DCIS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방 범죄 조사국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요, 전반적인 총체적인 이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1981년도에 조직이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국방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각종 범죄 조직과 범죄 행각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분들이 대한민국 평택 험프리스에도 나와 있어요. 의미심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F가 있어요. ATF는 뭐냐면요, 주류, 담배, 총기, 폭발물 등을 관리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IS라는 조직이 있어요. BIS, Bureau of, 또 비로한다고 또 빌어먹을 그러지 마세요. 사무소 이런 뜻이죠.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산업보안국 정도 될 텐데, 이거는 DOC, Department of Commerce, 상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보안국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 이미 다 보고가 돼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어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의 주요한 기관에서까지 다 보고가 되었다. 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응? 국방부, 또 담배, 총기류 이런 밀매하는 걸 조사하는데, 또 BIS, 상무부까지, 응? 산업보안국까지도
다 이 얘기가 다 통보가 됐다는 게 중요한 핵심 골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일반적인 제너럴 트래피킹, 밀매 정도가 아니에요. 뭐 마약 밀매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전시 준비를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민감한 전자 감시 장비까지 넘긴 바로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든 이런 대형 범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결국 중국 공산당이 구체적으로 중국 공산당 정부 관리들이 직접 이 성화원, 이 중국 공작원에게 북한과 라인을 연계시켜 주었다는 거죠. 뭐다?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을 전쟁을 통해 전복하기 위한 그런 비밀 공작 사업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직접 개입을 했다는 이 엄연한 이 범죄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선망을 해킹하는 걸 넘어서도 이제는 무력으로 총칼로도 대한민국을 공략하기 위한 이런 범죄 행각을 했었다. 누가? 중국 공산당이 했다. 이런 걸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도 안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국민들 모두가 이런 사실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돼요. 자, 지금 이러한 상태를요, 미국 FBI가 연방수사국이 이 조사 브리핑에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이 미국 검찰 다 같은 집안 아니겠어요? 이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한국 공격을 위한 자료 확보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연방수사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강릉 옥계항에서 한 2톤가량의 마약도 FBI에서 수사 첩보를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야기는 뭐냐? 대한민국의 수사당국이, 경찰이, 국정원이, 검찰이, 혹은 관세청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통 큰일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중국의 불법 체류자가 중국 정부 관리들이 공식적으로 북한 대남 공작기관과 연계가 되어서 미국 내에 있는 불법 조직망 아지트를 통해서 민감 장비까지 대한민국을 공격할 목적으로 또 그럴 용도로 이런 물자를 준비해갔다는 것. 이런 것이 일찍이 공개된 적이 없었죠. 최초 사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 아이들이 기존에 우회하고 있는 무기 밀수 루트를 통해 것이 이제는 미국 시장 내에서 전개되고 있다. 탄약, 총기류, 전자전장비, 수송용 드론 이런 것까지 사가려고 했던 것이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200만 달러라는 돈을 받고 한국 공격을 위한 그런 공격 준비를 지원한 게 누구다? 중국인이었다. 그것도 불법 체류하고 있던 중국의 공작원 간첩이었다. 이거는 국가적인 테러를 공모한 수준이에요. 대한민국을 집어먹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국제 범죄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 국정원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엊그제 이임식하고 떠나갔다는데 참 파렴치한 인간이 아닌가 생각해요. 집구석 재산 지키려고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몰라도 정말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내가 전쟁을 막았어요. 내가 전쟁 막았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미국 국방정보부 DIA죠. 그거는 미국 국방부 DOD, Department of Defense, 국방부 내에 있는 비밀 정보기관입니다. 즉 DIA 국방정보국 내부 라인에서 한국을 가장 위험한 전쟁 발생 가능 지역으로 간주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번 사건을 보시게 되면 2024년 9월까지 북한이 이 나쁜 자식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기습전쟁을 감행하기 위한 준비물을 확보했다. 이것이 모두 이번에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 이것을 알고
DIA, 국방정보국, 그 다음에 NSA, 국가정보국이죠. National Security Agency. 최근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는 바로 그날 거기 NSA 국장 부국장이 잘렸어요. 로라 루머라고 하는 그 맹렬한 그 유태계의 여성이 이 자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자들이다. 대통령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파면이 인용되고 하루가 뭡니까? 반나절쯤 지나서 둘 다 전격적으로 해임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는 이런 한반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거야. 누가? 충성스러운 CIA가, 충성스러운 FBI가, 충성스러운 NSA가, 또 충성스러운 DIA가 우리나라 국정원과는 달리 대통령이 돼서 정권 임기 인수를 하고 있는 트럼프에게 보고를 하고 했던 거죠. 나라가 이래야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예? 그러니까 이 DIA가, CIA가, NSA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하고 대통령과 지금 북한 내부와 중국 공산당 내부 라인이 동시에 협조 협력하여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무기, 탄약, 전자장비, 감시장비 등을 몰래 밀수하고자 합니다. 일망타진해야 되겠습니다. 된 거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트럼프가 내가 전쟁을 막았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작년 12월 3일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윤 대통령이 말을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이런 곳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데 이 개 돼지들은 뭐라 그럽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 내란은 누가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Game is not over.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9회 말 마지막 공격에 들어간 대한민국입니다. 자, 9회 말 2사 만루인데 이 만루 찬스에서 과연 만루 홈런이 터져나면서 대역전극이 벌어질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9회 말 2사 만루의 대역전극이 완성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막았다. 이런 얘기는요. 단순하게 지금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패권 전쟁에서 대만 카드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한국에 대해서는 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전에서 대한민국을 이미 침투해서 전쟁을 벌려고 있었어요. 누가?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중국한테 아무데나 쎄쎄만 하면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제발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식한 생각 갖고 이런 천박한 생각, 이런 정말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 못하는 이런 더럽고 추한 생각을 갖고서 살면은 되겠냐는 것이죠. 자, 지금 대한민국을 치는 무기를 어디서 밀매를 해와? 미국에서 갖고 와. 즉 미국 무기를 가져다 우리 대한민국을 치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11월 5일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리고 이 핫바지 사장 조 바이든이 떠나가게 되면서 남아있던 충성분자들 CIA, DIA, FBI, NSA 이런 데 있었던 이런 나라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열혈 애국 전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고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게끔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차단을 시켰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도 우리가 지금 중국한테 넘어가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지만 이렇게 가짜 선거를 통해서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상황까지 됐죠.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런 것들은 다 정상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화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마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미국의 DIA, CIA, NSA, FBI 이런 곳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겠죠. 지금 미국에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무슨 멍청한 짓을 또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년처럼 제가 정권이 바뀔 때 변화상을 보면 이미 다 들어누웠을 거예요. 완전히 들어누워갖고 각하 원장님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지 저희가 다 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밥 처먹기 위해서 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겠죠. 자,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천우신조다. 하늘이 이 대한민국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저 혼자 알아서는 안 되겠기에 그래서 이 밤중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절망과 낙담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자, 우리가 흥남 철수할 때 거제도 왔을 때 5명이 늘었다 그랬죠. 김치 1, 2, 3, 4, 5까지 해서 자, 새로운 생명을 5명이나 주셨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다시 솟구쳐 일어나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기운 내십시오. 그리고 열정을 다시 한번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하면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보자입니다. 자, 저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고등학교 때 이미 10대 나이에 체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한번 해보십시다. 반드시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